자, 오늘 149쪽의 속도와 가속도 단원을 나갈 건데요. 얘가 왜 미분법 단원에서 출현하냐면, 속도, 가속도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함수로 들 건데, 이 속도와 가속도 함수가 사실은 미분하고 엄청나게 연관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미분하고 관련이 있는지 좀 지금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와 가속도가 있다라는 건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속도와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물체의 움직임이 지금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한 방향, 한 축을 기준으로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오로지 직선 운동만 하는 가로축 기준으로는 이렇게 직선 운동만 하고 세로축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 운동을 하는 직선 운동을 하는 속도와 가속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물대가 있어. 오직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를 보거나 아니면 얘가 수직선 위에 있을 때 앞뒤로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수투에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는 막 꼬불꼬불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를 보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앞뒤 아니면 위아래 딱 수직 아니면 직선 운동 그거만 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속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좀 떠올려 봐야 되는 건데 아마 우리 거속시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거리에 나가면 속이 시원해진다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뭐 여기선 우리가 속력이었던 거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정의할 건 속도예요. 그럼 속도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의를 확실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속도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짧게 줄여서 변위라고 하거든요. 얘를 변위라고 해요. 여기다가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위 시간이 여기서 뭐 1초를 기준으로 하던, 1시간을 기준으로 하건, 1분을 기준으로 하건, 1분당 얼마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있냐, 1초당 얼마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있냐, 1시간당 얼마만의 위치 변화량이 있냐, 그거에 대한 것이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뭐가 위치 변화량일까? 쉽게 말해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라고.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 얘가 원점이라고 칠게. 얘가 한 3만큼 이렇게 움직였다? 그때 위치가 3이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뒤로 이렇게 1만큼 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왔어. 그래서 얘 위치가 지금 1만큼 뒤로 움직여서 2가 된 거야. 얘 실제 움직인 이동거리는 몇이야? 3만큼 움직였다가 1만큼 뒤로 더 간 거니까 이동거리는 실제로 4야. 근데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맨 마지막 위치. 어디였겠어? 이거잖아. 처음 위치는 어디야? 0이잖아. 즉 위치 변화량은 2에서 0을 뺀 거.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무조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게 위치 변환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속도라는 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고 그거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시간당 위치 변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수직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 있어. 그리고 어떤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 사람이라고 할게. 내가 나야 이거. 음. 이게 딱 시각이 T에서야.
자, 그러면 얘 위치를 내가 ft였다고 해볼게요. 처음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할게요. 자, 그럼 봐봐. 이게 위치야. 얘는 위치야. 시각 t에서의. 자, 얘가 지금 델타 t만큼 시간이 흘렀어. 델타 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얘가 여기 서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내가 ft라고 한 거니까 시간이 델타 t만큼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그때의 시각은 몇이겠어? 시각 t에서 델타 t만큼 흘렀으니까 여기다가 델타 t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위치는 어떻게 돼? ft 플러스 델타 t가 돼요. 지금 내가 위치를 t에서의 위치를 ft란 함수로 둔 거예요.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내가 ft란 함수로 둔 거야. 그리고 딱 t에서의 위치가 ft고 시간이 델타 t만큼 흐르면 그때의 시각이 t 플러스 델타 t라고 했을 때 그때의 위치는 ft 플러스 델타 t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나중 위치고 얘가 처음 위치잖아. 맞아요? 그러면 나중 위치 ft 플러스 델타 t에서 처음 위치 ft를 빼. 이거를 걸린 시각 t 플러스 델타 t에서 t만큼 빼주면 걸린 시간이 델타 t죠. 이걸로 나눈 거. 이게 뭐라고? 얘가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움직였을 동안에 나타난 평균 속도인 거야. 이게 속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즉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니까 위치 변화량이 곧 되고요. 델타 t는 걸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플러스 델타 t,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가 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인 위치 변화량을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평균 그때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모양이 있잖아. 지금 뭐랑 비슷하니? 얘 뭐랑 비슷해? 되게 비슷한 거 하나 있지. 그게 뭐야? 생각해봐. 얘가 뭐랑 생긴 게 비슷해?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t랑 비슷한 거 맞아? 즉 평균 변화율 모양 아니야? 그치? 평균 변화율 모양이잖아. 평균 변화율 모양 뭐야? x가 a에서 x가 b로 변화할 때 f b 마이너스 f a 나누기 b 마이너스 a 이게 뭐야? a에서 b까지 변화할 때 그때 곡선에 따라 움직인 요 평균 변화율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아 ft라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언제?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이거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나누기 걸린 시간. 이게 평균 속도라고요. 이게 평균 속도라고. 자,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거 알겠어.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아, 이게 평균 속도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봐봐. 그러면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델타 t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요. 만약에 있잖아, 내가 이거를 리미트 델타 t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평균 변화율, 즉 평균 속도였어. 얘는 평균 속도였다고. 얘는 평균 속도였는데,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내가 얘를 델타 t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 그럼 뭐야?
평균 변화율에서 갑자기 내가 그 변화량을 0이 한없이 가까이 보내봐. 우리 그거 뭐죠?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맞잖아. 내가 미분계수 잠깐 떠올려봐. 미분계수 잠깐 떠올려보면 이런 거 있었어. 내가 이렇게 정의했었지. 자, 리미트 h가 0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우리 이것을 f 프라임 a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다. 순간 변화율이다. x가 a에서 곡선 fx에서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 극한이 있기 전에는요, 그냥 평균 속도였는데 그 시간이 흐르는 정도가 매우 0에 가까워져. 그렇게 한없이 가깝게 해버리면 순간적인 그때의 속도가 나오는 거야.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리미트 델타 t를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0이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라고. 근데 우리 이것도 뭐지? 이거 뭐야? 얘 f 프라임 t라고 부르잖아, 우리. 맞아? 그럼 델타 t를 내가 어떻게 보낼 거냐면 h로 보내. 내가 얘를 h로 보내. 얘를 h로 보내. 내가 얘를 h로 보내. 그걸 여기다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h가 0에 한합씩 가까워질 때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얘 뭐랑 똑같아? f 프라임 t랑 똑같아요. 이게 순간 속도야. 이게 순간 속도가 무슨 의미인데? 즉, 시각 t에서의 그때 속도. 그거를 f 프라임 t라고 한다고. ft가 아까 뭐였지? 시각 t에서의 위치였잖아. 시각 t에서의 위치였는데 그 위치를 미분한 함수는 f 프라임 t라고 하는데 ft의 도함수가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위치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하면 그게 위치 변화량. 그리고 그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 속도야. 근데 그 걸린 시간, 델타 t라는 값을 매우 영이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그 걸린 시간이 굉장히 찰나의 매우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 매우 짧은 순간이 되어버리면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속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의 속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아,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그 시각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 모양이 결국에는 얘 f 프라임 t의 모양하고 똑같네. 위치 함수에 대한 미분한 함수가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끝났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공식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ft라는 시각 t에서의 그냥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내가 x라고 뒀을 때 그 위치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에 대한 극한을 0이 한없이 가까이 보내게 되면 그게 바로 dt분의 dx, 즉 x라는 것을 t에 관해서 미분한 f 프라임 t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x가 사실 뭐야? ft잖아. 우리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 y는 fx란 도함수를 구할 때 x에 대해서 미분한 y 프라임은 f 프라임 x라는 것을 dx분의 dy 혹은 dx분의 dfx라고 표현했었거든. 이게 f 프라임 x이자 y 프라임하고 같은 거거든. 자, 마찬가지로 x라는 ft, 이 위치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한 함수는 f 프라임 t고 이게 바로 dt분의 ft 또는 dt분의 dx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평균 속도는 뭐야? 평균 속도는 뭐야? 위치 변화량 분의 평균 속도는 위치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이야.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지. 어, 이게 위치 변화량이야. 이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야. 걸린 시간. 걸린 시간, 델타 t. 델타의 의미가 변화량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델타, 우리가 t는 시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그 델타 t,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면 평균적인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속도에 대한 함수를 순간 속도 f't라고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위치 함수 ft를 미분하면 아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순간 속도 자체가 그 시각에서의 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자, 나 오늘 가속도도 할 거거든. 가속도는 뭘까? 가속도의 의미는요. 아까 우리 평균 속도에 대한 의미가 뭐였어? 걸린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이었지. 가속도는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이게 가속도거든. 그럼 똑같아. 방금 우리가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가 나왔듯이 그리고 그 속도 함수는 딱 그 시각에서의 순간적인 속도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할게. 가속도는 의미 자체가 걸린 시간분에 내가 속도를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해볼게. 그러면 걸린 시간이 내가 델타 t라고 한다면 나중 속도는 vt 플러스 델타 t. 이게 나중 속도겠죠? 델타 t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의 시간은 t에다가 걸린 시간이 더해야 되는 거고 그때의 속도가 v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 속도가 vt라고 하면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게 바로 평균 가속도예요. 여기까지는 평균 가속도인데 내가 여기서 걸린 시간을 0에 가까이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걸린 시간이 매우 짧아서 결국 찰나의 순간이 되는 거야.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한 속도니까 얘는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아,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 가속도, 미안. 다시, 여기까지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평균 가속도인데, 그 걸린 시간을 0에 가깝게 찰나의 순간으로 만들게 되면 평균 가속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그 시각에서의 순간적인 가속도, 즉 순간 가속도가 얼마인지 나오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시각 t에서의 순간 가속도가 이 평균 가속도에 대해서 극한을 취한 거. 델타 t를 0에 가깝게 극한을 취한 거. 그럼 이거는 결국 모양이 뭐냐면 델타 t라는 건 델타 t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내가 h라고 얘를 h로 바꾸고 얘를 h로 바꾸고 얘를 h로 바꾼 걸 여기다 써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v t 플러스 h 마이너스 vt. 자, 이렇게 되잖아요. 얘 v 프라임 t가 돼요. 아, 이게 시각 t에서의 순간 가속도인 거야. 얘가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잘 들어봐. 위치 변화량이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야.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게 평균 속도야. 근데 그 걸린 시간을 만약에 내가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극한에 취해주면 매우 차이나의 순간에 대한 평균 속도가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럼 이 순간 속도라는 건 그 시각에서 그때의 속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 그러면 그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의 의미는 속도 변화량을 다시 가속도의 의미는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 속도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이라는 식에서 걸린 시간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극한에 취해지게 되면 평균 가속도가 아니라 매우 찰나의 순간의 평균 가속도, 즉 순간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 가속도가 곧 이런 속도 함수를 미분한 순간 가속도가 된다. 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 가속도, 순간 속도 이렇게 순간이라는 표현을 굳이 적지는 않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 t가 계속 시간이야. 자, t가 3초에서 속도는 그럼 t가 3초에서의 속도 이거 딱 t가 3초에서 그 순간에서의 속도가 뭐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위치 함수가 있으면 그 위치 함수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3초를 집어넣어서 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정리. 다시 위치 함수를 미분해. 물론 당연히 t라는 문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문자를 t라고 표현하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예요.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가속도가 나와. 이건 당연히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를 다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예요.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오케이. 자, 끝났어. 그러면 내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우리 풀어보도록 하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거를 X라고 할게. X가 시각 T에 대해서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다. 자,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나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함수들의 변수 자리에는요, T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시각 T,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 거야. 근데 얘가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xt라고 할게. t에 관해서 표현되어 있는 함수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자, 얘가 지금 위치 함수일 때요.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게 뭐라 그랬지? 그게 속도 함수라 그랬어. 그럼 t에 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시는 거야. 그럼 얘가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얘가 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시간이 딱 t일 때 속도 함수. 우리 얘를 vt라는 문자로 씁니다, 이제. 속도에서 거기서 v, 앞에 글자 따온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 함수는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속도 함수까지 구해볼게. 그럼 가속도 함수는 시각 t에서의 가속도 함수는 얘를 한번 더 미분한 거야. 그럼 v 프라임 t가 되겠지. 그럼 얘가 6t-6이 됩니다. t에 관해서 미분하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있잖아. 가속하다 이래서 가장 앞 글자 a를 따서 at라는 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속 시각 t에서의 가속도 함수는 6t-6이다. 우리 문제가 예를 들어 시각 t가 3에서의 그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속도는 t 자리에 뭐 넣으면 돼? 3 넣으면 돼. 그러면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27. 6, 3, 18, 마이너스 2. 몇이다? 속도는 7이다. 그리고 t가 3에서의 가속도. 3 넣어요. 6, 3, 18에서 6 뺀 거. 12. 이게 가속도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끝났습니다. 자, 설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